안녕하세요. 까디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관계를 읽는 시간. 바운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문효한 씨가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순서 상관없이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곳 읽어드릴게요. 일단 챕터 처음 제목이 애착 손상은 자아 발달을 왜곡한다. 한 전문직 여성이 이혼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다. 이 여성은 이혼을 원했지만 차마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이혼이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졌고 자신을 응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만 같았다. 친정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 여성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할 것 같기 때문이다. 친정어머니는 이 여성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렇다고 심하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좋으면 해야지 어쩌겠냐. 그래도 난 별로다. 어머니가 딸의 결혼에 대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결혼식장에서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결혼하고 1년이나 지났을까?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갔을 때였다. 딸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다. 내가 뭘 했냐.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며 나가버렸다. 딸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마지못해서라도 위로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부터 내는 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친정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서서 엉엉 울었다. 사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녀 교육에 열성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날마다 자동차로 등하교를 시켜준 것은 물론이었고 이런 사람 많잖아 주위에. 그죠? 고등학교 3년 내내 딸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챙겨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먼저일 뿐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딸이 가장 친한 친구로 다투고 힘들어할 때도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걔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 라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준 적이 거의 없었다. 그게 울 일이야? 뚝 안 그쳐? 울면서 이야기하면 나가버릴 거야? 와, 어디 엄마한테 화를 내. 너 좋으라고 한 거잖아? 무엇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이상한 애네. 그게 뭐가 좋아? 넌 이런 옷이 어울려? 하며 면박을 주었다. 딸의 감정, 생각, 취향 등을 그 자체로 괜찮다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신의 내적 경험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선택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 여성은 성인이 되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 건가? 자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것이 과연 사랑인지 의심스러웠다. 여성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내적 경험을 부정당했던 이야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것도 상처인가요? 상처지.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하면 풍족한 환경과 헌신적인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의 일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양육자의 관계에서 애착 욕구의 좌절, 즉 공감의 실패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공감의 실패 너무 와닿지 않아? 이 여성과 어머니 사이에는 정서적 연결감이 없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공감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감은 성인보다 아이에게 더욱 중요하다. 안전적 애착 형성과 자아 발달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을 통한 정서적 연결감이 잘 유지되어야 아이는 건강하게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호와 교류가 잘 기능하는 건강한 바운러디가 형성된다. 반대로 반복적인 공감의 실패는 애착 손상과 자아 발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건강한 자아란 아이가 양육자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너, 그리고 우리로 분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분화란 단절될 분리가 아니라 연결될 분리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가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란 그저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1인칭 복수 대명사야? 상호 주간의 심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를 뜻한다. 상호 주간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의 마음 상태를 느끼고 아이는 내가 느낀 것을 부모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서로에게 서로 공유하는 심리 영역이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여성의 경우라면 친구와 다퉈서 속상했을 때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엄마도 함께 느끼고 엄마가 속상해하는 것을 다시 아이가 느끼는 상태가 바로 심리적인 우리다. 감정만이 아니라 느낌, 욕구, 생각 등도 마찬가지다.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 이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아이는 대상 항상성이 생겨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로가 생겨난다. 아이가 어릴수록 공감적 이해는 중요하다. 아이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기저귀가 축축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몸 어디가 아프거나 갑갑하거나 갑자기 무서워졌거나 TV 소리가 귀에 거슬리거나 너무 더워서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칠 수도 있다. 그것을 구분하고 제대로 반응해 주는 것은 온전히 부모 몫이다. 아이의 불편함과 욕구를 부모가 잘 이해하고 해소시켜준다면 아이는 이래 다시 편안해진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편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내적 경험을 이해받으면서 부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라는 영역은 위협받고 자기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진다. 애착 손상은 공감의 실패에서 비롯한다. 공감의 실패. 이 말 너무 좋다. 그치? 학대나 방치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애착 손상의 원인은 아니다. 더워서 우는 아이에게 내 새끼 하며 꼭 안아준다거나 아이가 난 이 옷이 좋아 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예뻐? 그거 말고 이거 입어 라며 다른 옷을 주거나 나방 무서워 라고 놀리는데 야 나방이 뭐가 무섭니? 하며 아이를 나방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애착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감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는 자신의 기호, 감정, 취향, 욕구 등을 신뢰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며 바운더리가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85쪽입니다.